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불편도 더 커지고 있죠. 영국 등에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백신 도입과 접종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4곳과 최대 4,400만 명분에 달하는 구매 계약을 거의 완료했고 내년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접종은 이르면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시작되고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진과 고령층 그리고 접종비는 일단 무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내 제약회사마다 특허를 수십 건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공급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제3자가 공익 목적으로 특허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명시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의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권 발동이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췌장 질환 치료제인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 환자에게서 호이스타정의 주 성분인 카모스타트의 항염증 효과를 최초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의학 논문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치료제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로 개발 중인 GBP512 국제민간기구인 세피, 즉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이 추진하는 웨이브2, 즉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세피가 지난달 웨이브2 발굴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웨이브2는 세피가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가동하는 프로젝트로 보다 차별화되고 경제적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선정으로 세피로부터 백신 개발을 위해서 약 $1,000만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대상 포진 뒤에 신경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통증을 줄이고 수면의 질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는 베트남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연구 결과는 베트남 의학저널에 실린다고 대웅제약은 밝혔습니다. 보령제약이 AI 기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퀸텀 인텔리전스, 즉 QIC와 신약 개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령제약은 QIC의 양자역학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령제약은 지난 6월에도 AI 딥러닝 기반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파미노젠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의학계 현안 중에 하나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인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참여기관의 명단을 새로 공고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은 총 9,023개로 지난달 첫 공개 때보다 310개가 늘었고요. 한약국은 17개에서 31개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고 부산과 인천, 경북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
이 7개 지역에서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약국이 여전히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엽 약사 회장은 전국에 2만 3천여 약국이 공적 마스크 면세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면서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김 회장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 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절박한 상황의 환자들에게서 이익을 챙기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6년간 이어진 이번 민사소송의 1심은 전국의사총연합이 그리고 2심에서는 의협이 법률적 지원을 맡아왔습니다. 국세청이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거나 2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약사 17명, 병위원장 96명이 이 부끄러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서울 강남구 T치과 원장인 K의사로 총 241억 4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가 공개된 약국은 모두 17곳인데요. 광주 광산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2007년부터 20억 1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나 약사들이 돈이 정말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 의사나 약사들의 신뢰, 먹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업계 주식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증시에서는 어느 해보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신고가 행진이 펼쳐졌죠. 특히 IPO, 즉 기업 공개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면서 하반기에 기업 공개에 나선 회사들이 급증했습니다. 연말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4개 회사가 여전히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외시장인 코넥스에서 대장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지노맨 컴퍼니와 엔젠바이오, 프리시전바이오와 국전약품이 연내 상장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전약품이 마지막으로 상장을 마치게 되면 올해 기업 공개를 한 제약 바이오 기업은 총 22곳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셀트리온 관련 소식입니다. 한 달여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78%나 불어난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지난 8일이었죠. 하루 만에 각각 13%에서 16%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2조 7천억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번 급락세는 단기 과열에 따른 숨고르기 과정으로 아직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비롯한 셀트리온 3사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고 내년 초에 해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각약품이 10년 연속 주식 배당을 단행했습니다. 상장된 제약 기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각약품은 보통주 한 주당 0.10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보통주 한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계의 주요 동종인데요. 새해 1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콜마파마 한국콜마 제약사업부 최고 경영자의 김미연 전 알콘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최근 콜마파마와 한국콜마 제약사업부를 사모펀드 운용사에 4,51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콜마파마 한국콜마 제약사업부는 조만간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업계 선두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김태한 사장이 물러나고 졸린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조림 신임 사장은 2년 전에 삼성바이오에 영입돼서 세계 최대 규모죠. 제3공장을 총괄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팜비오가 제27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과 R&D, 마케팅 분야에서 기존의 경영 스타일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R&D 투자를 매출액의 2%에서 8%까지 늘렸다면서 그 결과물이 바로 기존의 물약을 알약으로 개발한 복합정제형 장정결제 오라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보건복지부 신기술 인정과 특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서울시 의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한미참의료인상 올해 수상자로 헤브론 의료원의 김우정 원장과 사단법인 비전케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김우정 원장은 200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 NGO 병원인 헤브론 의료원을 설립하고 연간 6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또 비전케어는 39개 개발도상국 안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명문대학 국문과 출신의 여성이 물에 녹는 생리대를 처음으로 출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여성용품 전문기업인 어라운드바디의 김지연 대표인데요. 김 대표는 생리대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모든 소재가 자연 분해가 가능한 천연펄프 100%로 만든 친환경 생리대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부친은 일성신약 김종호 사장으로 알려져서 더욱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제품 출시 소식입니다. 그동안 약국의 매출 효자 품목 중에 하나였죠. 고함량 활성 비타민이 이제 초고함량 비타민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보령 컨슈머 헬스케어는 국내 최대 함량의 벤포티아민 300mg을 함유한 활성 비타민 제품 리큐비 EX점을 출시했습니다. 벤포티아민은 기존 비타민 B1 성분인 티아민 또는 프루설티아민보다 흡수가 빠르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서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